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무보조를 담당할 계약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에 제한은 없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연구원에서는 연구직과 행정직 정규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연구직의 경우는 박사학위 이상, 행정직은 학사학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연구 또는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코레일테크에서는 노무와 기획, 환경 부문 등에서 일반직 공개 경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 성별, 연령 제한은 없고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성별과 학력, 전공, 어학 성적에 제한은 없지만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은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오니까 여기도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바뀌고 달라져서 깔끔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산뜻하게 또 한편으로는 봄을 또 시작해야겠구나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또 다짐을 또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째 저희 스튜디오 자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새 스튜디오에서 새 기분으로 또 새로운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봄이었는데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봄을 좀 온전히 즐길 수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해요. 저 지인들하고 어제도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 홍매가 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고 이번 주부터는 또 매화 축제, 산수유 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다음 주에는 이 봄꽃을 보기 위해서 이 하동 쪽으로 가서 매화 만나기로 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봄꽃들이 여기저기서 나 봐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봄꽃도 만나시고 스스로 기회를 좀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봄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야 이제 인간관계도 좀 잘해보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볼까? 기존의 인간관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또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 만남을 또 가지게 되고 또 이 만남을 적극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좋은 인맥 또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경력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추천 방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신다면 사실 인간관계라는 측면들도 이 봄에 새롭게 씨를 뿌리듯이 이제 갖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 취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챙겨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 지침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취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인맥이라는 게 그쵸.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좀 재취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좀 와닿는 말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지침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예, 지금 학교에도 개강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개강하면 학생들에게 외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의 인사 방법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미인대칭. 이 말을 많이 쓰자 그래요. 앞글자를 따서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그래서 미인 네네. 대칭이라는 말을 하고 또 이제 세 가지의 말을 많이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이걸 외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 미인 대칭이라는 말만 또 열심히 외쳐도 사실은 이제 또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경력을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도 똑같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로 마음을 비춰라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로 좀 표현을 하시고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또 말로도 표현을 하시고 이게 이제 이것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이제 큰 소리로 어쨌든 외쳐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입이라는 게 또 말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만 나는 마음으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맥락 문화권에 속하다 보니까 말 안 해도 내 마음 다 안다.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잘 전달을 하셔라. 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셔라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게 당연한데도 그쵸.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제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봄을 맞아서 또 다짐하시는 거예요. 말로 내 마음을 잘 표현을 하자, 확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거나 격해지는 마음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는 안 되시고요. 적어도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이제 내가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 목록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좋았어 그러면서 봄이니까 봄인사 하면서 그 감사함을 한번 같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봄 인사를 감사 표현을 뭐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또 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편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일의 기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저 좀 요즘 일을 하고 싶은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달 달력을 보니까 이 3월에 또 3월 21일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시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봄이니까 봄과 연관된 시 한 편을 또 딱 쓰셔가지고 감사할 메시지와 함께 보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봄 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락이 뜸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이걸 오랜만에 연락을 또 드려야 되나 저도 고민이 참 되거든요. 좋은 말 같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또 인간관계 발전시킬 때 염두에 두면 좋을 만한 지침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회생활 하는 것, 또 뭐 회사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토론장은 아닌데 모처럼 뭐 사람들 모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평론가의 눈으로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요즘 뭐 2월부터 해가지고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갔는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고무줄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다 보면 또 의도치 않게 상대방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 내가 얼굴에도 드러나고 말에도 드러나거든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런 감정 표현이 말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한번 조심하고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이런 습관이라는 게 실제 취업을 하게 되면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면접에서도 이게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면접이라든가 토론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토론을 하는 방식을 보게 되는데 은연중에 습관이 되어서 내 일자리의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혹시 내가 좀 뭔가 평론가의 눈으로 비평하고 판단했던 건 아닌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내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었나라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매사에 대화를 하다가도 이 방향 자체를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좀 대화를 하다가 참 힘이 좀 빠지게 되는데 저부터도 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반성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지만 대화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늘 삐딱하게 또 상대방 보면은 단점만 보이게 됩니다. 좋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생각을 좀 돌리셔서 상대방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는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아주 거창한 것보다도 이런 작은 어떤 습관이라든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3월달, 4월달이 봄이라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셔야지 나중에 열매도 거두고 꽃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열매를 또 맺어가다 보면은 관계도 무르익어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좋은 인연도 만들어지고 또 좋은 평판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한다. 이러면 이제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또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올 봄에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도전도 해보시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편지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좀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뭐 공채라든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많지만 이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정말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취업이 보인다 시청하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남을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매일매일, 그다음에 매주, 매달, 매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신뢰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평소에 잘하자. 이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 말을 이제 계속 떠올리시면서 네.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챙기시고요. 아, 새로운 사람을 무조건 만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 선생님 이런 분들 떠올리시면서 일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또 그냥 아까 갑자기 뭐 연락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자생존이잖아요. 종이에 한번 써보신 다음에 전화하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본격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안양시 안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2019년 이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 중에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동아리 또 창업을 희망하는 동아리를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디딤돌 동아리 공모 같은 경우에는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하신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학습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또 실전 경험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서 안양시와 또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는 고용 지원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실습 지원도 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멘토 교육을 하고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 교육과 더불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하는 교육 같이 다양한 지원들을 좀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직업훈련 이제 그 교육이나 지도사 과정 수료한 다음에는 강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여기에 문을 똑똑 두드려 보셨으면 합니다. 네. 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동아리 하면 저는 이제 좀 학교 생활을 먼저 네, 떠올리니까 이게 좀 어떤 동아리들이 있고 안양시의 지원을 또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쌓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안양 이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이제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큐레이터 또 그다음에 성교육 강사,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 같은 부분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강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동아리들이 많이 했고요. 창업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이 수제 도시락 창업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취창업률이 95%를 달성을 했다고 와, 하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일자리를 가지게 되신 예. 거죠. 상당히 높은 성과를 95%라는 네네. 게 절대 쉽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모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좀 케미라고 해야 되나요? 시너지 네네. 효과가 큰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이렇게 뛸 때도 같이 공동의 그런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 끌어주고 또 함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경쟁자 모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나 집단지성을 활용해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 혼자 있었으면은 풀지 못했을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여러 명이 뭐 예를 들어서 4명, 5명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이런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작년에 경력단절 여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된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중학교에 이 그 강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팀으로 강의를 그 동아리 와, 팀이 그대로 네. 팀으로 강의를 수주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실적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중학교에도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프리 에이전트 시대, 혼자서도 일하고 팀으로도 일하고 이 어떻게 보면 별동대 조직처럼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을 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도 얻고 정보도 얻고 또 꾸준히 자기 개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아리 활동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동아리 활동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취업 지원을 위한 이 강사활동 희망 동아리가 있고 또 창업 희망 동아리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구분해서 신청을 받게 됐는데요. 마감은 3월 22일까지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신청서 또 이제 운영 계획서 그리고 우리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동아리 소개서 이런 이제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서류 접수를 거친 다음에는 3월 29일에 동아리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안양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클릭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전화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070-4048-7121 이 번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전화하셔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번 공모를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안양시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성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아리 지원 활동들이 있는지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작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도민 강사 양성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들도 만났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이 그 정보보호 교육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사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 일의 기회라는 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에게 이제 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또 기회까지 모색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로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또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 창의 코딩 강사 이 교육생 세 가지 종목에 걸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저희가 뭐 몇 번 이야기를 좀 했던 직업이기도 네. 한데요. 워낙 좀 이 의료 계통에서의 한류도 또 열풍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을 가능하고 또 프로그램은 또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이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혼 이민 여성의 강점인 이 모국어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취업이 가능한데요. 오.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공인 이 자격증 취득 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전액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외국인 등록증,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같이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한 다음에 서류 센터를 방문해서 이 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이제 선발을 거쳐서 개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관광 실무,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전문 교육에 더해서 엑셀, 또 취업 대비 교육 등으로 구성돼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창의 코딩 강사 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도 한번 저희가 네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우리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대한 개념, 또 채널 주제, 아이템 선정, 또 이제 이 콘텐츠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제작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이라든가 뉴미디어, 1인 창업 사례 같은 이제 성과 어떻게 보면 전략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1인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같은 이제 취업 성공 노하우도 같이 전수를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창의 코딩 강사 같은 경우에도 보드게임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 로봇을 통해서 컴퓨터 과학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이 콘텐츠 활용 교육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무 교육이라든가 취업 대비 커리큘럼으로 구성돼서 또 현장 실습도 있으니까 혹시 창의 코딩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네. 있다면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든지 또 코딩 강사 둘 다 굉장히 좀 핫한 직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육 신청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국제 이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또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접수 마감이 3월 13일 또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창의 코딩 강사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본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10만 원인데 이것도 수료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구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업교육 훈련 과정 살펴보시고 또 역시 전화 문의도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취업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분들, 정부기관이나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면 많은 부분 좀 기회를 얻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하나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의정부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주간에 걸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격리 사무원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격리 사무원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뭐 격리 회계 실무 또 이제 엑셀 활용 교육 수료를 한 이후에는 세무회계 실무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니까 역시 여기도 이제 이 격리 사무원으로 가고 싶으신 분이 네. 있다면 교육을 오.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9시간의 이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이론 실습 과정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시의 주소를 둔 경력 단절 여성 15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수료를 한 이후에는 교육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또 맞춤형 취업 알선, 지속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일자리 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또 취업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희망자 같은 경우에는요, 3월 18일까지 의정부 일자리 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 취업을 위한 알찬 정보까지 좀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격리 사무원 양성 과정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또 뭐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여기에도 문서 작성이 원활치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증빙 자료라든가 정리 자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 또 스마트 워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했던 이제 뭐 가수의 노랫말처럼 일단은 마음부터 먹고요. 마음의 변심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긍정의 꽃으로 무장을 하신다면 그 향을 맡고 나에게도 좋은 일의 기회가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다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부대학교 전미옥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